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수 진보 프레임 대신 어떤 프레임이 좋을까요? 보수 진보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신 무슨 프레임을 사용할까?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우익, 자유민주주의, 자익, 사회주의라는 용어도 좋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사상 설명제도 명칭하는 것도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익자익 대신에 우파, 좌파 프레임을 많이 쓰는데 우익자익에 비해 부정확한 용어이다. 그러나 보수 진보라는 프레임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다. 청년들에게 물어봐. 우익 자유민주주의냐, 자익 공산사회주의냐. 공산사회주의는 자익은 자익, 자유민주주의는 우익. 저자는 대한민국 세력, 약칭 대세와 반대한민국 세력, 약칭 반대세로 구분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역사를 공정하는 세력을 말하고, 반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말한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진보 그룹에 들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 대세인가,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세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진보 그룹에서 뛰쳐나오게 하는 좋은 효과를 거둔다. 청년들에게 물어봐. 대한민국 세력이나 반대한민국 세력이나 대한민국 세력, 대세, 대한민국 체제 역사 긍정,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세, 대한민국 체제 역사 부정. 북한의 대남 공작 보수 진보 프레임을 활용한다. 보수 진보 프레임의 해악성 끝판왕은 북한 대남 공작의 핵심 도구라는 점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선거에 관여하는데 항상 보수 진보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을 펼친다. 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보수 세력이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워놓고 타격을 가하며 보수 세력을 제의한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에 연대하여 반보수 대연합으로 결집하여 승리하는 선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 진보 대연합과 반보수 대연합으로 남한 선거에 대비하라. 진보 대연합이란 진보 세력, 사회주의 세력을 대연합하여 더 큰 정당을 만드는 선거 전술이고, 반보수 대연합이란 진보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며 중도 세력과의 연대를 이루어 보수 세력을 고립시켜 선거에 승리하는 선거 전술이다. 김정일은 2006년 1월 1일 신년사설에서 남한에게 반보수 대연합, 진보의 대연합으로 매국 반역 집단의 종북적 파멸을 안겨줄 것을 강조. 김정일은 2007년 1월 반제민전 신년사에서 남한 선거에서 반보수 대연합 전선을 형성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의 노동신문 2011년 10월 20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10월 24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반역 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은 당파의 소속 경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반보수대 연합의 기치 밑에 굳게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2012년 1월 통일선전부 산하 반대민전의 신년사설에서 올해 남한 총선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 진보 세력과 대단함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의 결정적 패배를 안겨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진보대 연합, 반보수대 연합이라는 통일전선 전술을 그렇게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은 진보 세력, 사회주의 세력임을 깨닫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진보그룹의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세력은 거기서 이탈해야 한다. 보수 진보 프레임 경기 동부연합의 정권장악 기두에 활용된 사례 분석. 2011년 9월 군자산의 약속, 무서운 애언력. 2001년 9월 충북 계산군 보남원 연수수련원에서 NL파 주사파의 전선체인 전국연합 대표자들 700여 명이 희합을 했다. 이 행사들 9월 태제라고 했고 일명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불린다. 이 행사의 테마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었다. 결의된 핵심 사항은 신설 정당인 민노당, 2000년 1월 창당으로 대거 들어가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고 이 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을 잡는다는 마터 플랜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종북 친북 세력이 정권을 잡아 북한과 연방제 통일, 즉 북한의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NL파가 군자산의 약속에서 결의한 것은 놀랄 만큼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겠다고 했는데 PD파가 주도해 만든 민주당의 NL파 주사파가 대거 들어가 NL파 주사파가 실제 3년 만인 2004년 당권을 장악했다. 2006년에 초에 이르러 NL파 중에서도 종북 성향이 강한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했다. 또한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통진당으로 확장, 2011년 12월 한후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대선에서 공동정권을 수립하려다 아슬아슬하게 무산되어인 바 있다. 군자산의 약속에서 계획된 당권, 정권장악 플랜,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일까?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에서 NL파가 민주당에 대거 들어가 당권을 장악하고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권 정권을 장악하는 주체 세력을 누구로 상정했느냐? 종합적으로 볼 때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으로 보인다. PD 무력화시킨 NL, 군자산의 약속이 뭐길래 2001년 자주적 민주정부 결의, 지난해 야권연대로 실현될 뿐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국정원 내란 업무 조직, 공안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석기 의원이 지지세들의 인사에 답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의 간첩단 1심이 2006년 10월, 왕재산 2011년 8월이 적발되면서 북한의 지령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심이 사건과 경기동부연합 1심이 사건이 난 2006년 10월 수사기관에 적발된 간첩사건인데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대의연락부가 민주당 이정훈 중앙위원과 최기영 사무부총장 등을 포섭하여 이들로부터 민주당 내부 정보, 주요 당 간부 300여 명의 분석 자료를 확보한 후 민주당 내에서 경기동부 연합 인맥을 심는 공적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북한의 대의연락부는 2005년 말 1심위에 진주당 당권 장악 지령을 내렸는데 2006년 초까지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다. 조 이석기 그룹의 핵심 인물인 이용대가 정책위의장 자리를 차지했고 문성현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당선, 당권을 장악한 것이다. 또한 북한 대연락부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서울 모임으로 하여금 민주당 서울시당을 침투하도록 지령했는데 이에 따라 경기동부연합은 줄줄이 서울시당으로 진입해 주도권을 장악했다. 결국 1심위 사건이란 북한 정권이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을 민주당 중앙당 및 서울시당에 곳곳에 침투시켜 민주당의 상부와 하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한 사건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민주당을 리모트 컨트롤 원래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이석기 주도의 경기동부연합,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잔존 민혁당 세력인 이석기를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게 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후 이석기의 경북의 동부연합은 한 번도 당권을 빼앗기지 않았다.
점점 더 힘을 강화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왕제선 사건과 경기동부연합 2011년 8월 적발된 왕제선 사건을 통해서는 북한이 자행한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과 관련된 정치 공작의 여실히 드러났다. 핵심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고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선거에 승리하며 정권을 쟁취하라는 것이었다. 두 가지 통일전선술이다. 하나는 진보대 연합인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익자경 정당이 합당을 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보대 연합 정당을 만든 후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보수정당을 누르고 정가를 쟁취하는 것이었다. 현실은 어떠했는가? 민주당이 진보신당 탈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참여하여 통합진보당으로 확장 2011년 12월하고 이후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2012년 3월 총선 4월에 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통진당은 220만 표를 얻었고 10.3%의 국민 지지율, 국회의원 13명이나 당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통진당이 당권가의 핵심인 이석기 등 경기동부 연합 소속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 여세를 몰아 민주당과 연대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5월 들어 통진당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들통났기 때문이다. 총선 전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최초로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이때 이석기 등 선출에 극심한 온라인 투정 투표가 발생된 것이다. 이에 PD파가 부정투표에 대해 격렬히 저항했고 5명이나 되는 구속되는 사례가 일어났다. 이게에서 3개월간 지속된 내분 사태로 통진당 내부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됐고 10%에 이르는 국민 지지율이 2~3% 추락했다. 이에 민주당은 하는 수 없이 통진당과의 대선의 야권연대를 깨고 단독으로 문재인 후보를 내세워 12월 대선을 임했는데 박근혜 후보에게 당일 역전당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박빙이었다. 정말로 통합진보당이 민주당과 함께 공동정권을 수립할 절호의 기회가 내분사태로 무산된 것이다. 2012년 총선 직후 통진당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2012년 총선 후 통합진보당 내에서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가 불겨지지 않았다면 야권연대는 그해 12월 대선에서 이겼을 것이고, 이변이 없는 한 12월 대선에서도 선거연대를 이루어 통진당 이석기와 민주당 문재인이 공동정권이 등장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통진당의 당론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해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등이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통진당이 공동정부가 구성되었다. 어떤 정당이 주도권을 가졌을까? 통진당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민노총, 정규주 등이 자익자경단체들로 컨트롤하는 정치적 중심적이 바로 통진당이었기 때문이다. 그 배후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2012년 대선에서 야권 연대 체제가 유지되었더라면 이석기가 대한민국 정권의 주도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공동정권이 아니라 단독 정권을 노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 공작기관 225국의 왕재선에 내린 선거 개입 지령.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225국은 간첩단 왕재산의 2012년 총선에 대선 관련 지령을 내렸다. 민주당을 진보대 통합정당으로 확대 개편할 것, 진보대 통합정당이 민주당과 야권연대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다. 첫째, 진보대 연합전술이라 부분이다. 1.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대 통합정당을 구성하라. 민주당은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가 등을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을 결성하였다. 늦어도 2011년 10월 이내에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하라. 통합진보당이 창당된 것은 2011년 12월 13일이다. 2012년 총선 직후 통진당 사태로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이석기가 당권을 장악했다가 이석기와 그 이외의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졌기 때문에 잠시 자유진영을 유지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촛불 집회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는 작용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애국심을 길러서 이 나라 위기를 구해야 됩니다. 밥상 문화에서부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진보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수니 자유니 얘기하지 마시고 반대한 대한민국 세력, 자유를 반대하는 세력과 자유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나눠야 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